맞아. 우리 몸에 무려 100조 마리의 이상의 장내 세균이 있단 말이에요. 와. 100조. 그럼 어떻게 누가 셌어? 누가 쉬었는지 몰라. 100조. 근데요, 그게 그 중에 유해균이 늘어나면 예. 살이 찌는 거예요. 와, 이 장내에 100조 마리의 세균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장내 세균을 잘 관리해야지 또 두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뭐 피부나 관절, 얼굴 이런 거는 뭐 관리할 수 있다고 해도 내 몸 속에 100조 마리가 넘는 장내 세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어떡하냐고요? 100조 써줘도 못 읽어. 이거 어떻게 읽을 거야? 우리 장 속에 존재하는 무려 100조 마리가 넘는 장내세균. 몸에 좋은 유익균과 몸에 해로운 유해균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내세균의 균형이 깨지면 각종 장질환이 생길 뿐 아니라 살이 찔 수도 있다는 사실. 장 건강을 위해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비피더스균, 락토바실라스균 등을 먹고 있는데 대체 어떤 유산균을 골라야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준비했다. 오늘 이 시간 소화기내과 박수원 교수, 김정현 약사, 개그맨 문영미와 함께 내 건강에 맞추어 유산균 제대로 골라 먹는 방법부터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음식 만드는 법까지 의사와 약사가 추천하는 장 건강 제대로 지키는 비법 잠시 후 공개합니다.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뭐 장내 세균이 1억 마리라고 해도 괜찮은가 싶은데 이게 뭐 1조도 아니고 100조 마리. 100조 마리. 네, 100조를.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도대체 누가 쉬어봤습니까? 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우선 우리 그 복부에는요. 예. 그 뭐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십이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장들이 있는데 오늘은 장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기 때문에 제가 대장 모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장은 소장하고 이쪽 오른쪽 아래쪽에서 연결이 돼서요. 이쪽은 이제 맹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 맹장에서 이제 간 쪽으로 올라오는 걸 갖다가 상행결정이라고 그러고 이 그 간에서 이제 비장 쪽으로 가는 배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횡행결정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걸 갖다가 하행결정, 그다음에 직장하고 연결된 데는 약간 그 S자로 꼬여 있다 그래서 S상 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이 이 뱃속에 이제 꼭꼭 차곡차곡 있는데요. 그 네. 장의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장의 길이 뭐, 길이가 뭐 한 1m 정도 1m나요? 뱃속에? 뱃속에 뭐 이게 약간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가능하지 아. 않을까? 1m 정도. 1m? 꼬여 있어도 1m? 꼬여서도 그렇지 무슨 1m. 1m 내 뱃속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길이가요. 무려 8, 9m 정도 네? 돼요. 진짜요? 네. 어머. 흔히 테니스 코트만한 넓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속에 100조 마리 이상의 장내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은 체내의 대사나 영양, 에너지, 면역 조절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장내 세균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장 건강에 이로운 유익균, 네. 또 병을 일으키는 유해균, 그리고 또 유익균도 됐다가 유익균이 될 수 있는 이 중간균이 있습니다. 네. 그 얘네들이 장 속에서 이렇게 사이좋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장이 건강하고 사람이 건강한데요. 이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이 유익균들이 줄어들고 해로운 균들이 득세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복통, 설사, 변비가 유발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장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걸리기도 쉬워집니다. 네. 네. 저는요 네. 장내 세균이 이게 망가졌나 봐. 왜요? 균형이? 깨졌나 봐. 네. 7, 8 아까 7, 8 미터. 미터라고 그랬잖아요. 8, 9m. 예. 8, 9야? 8, 9. 예. 7, 8이 아니고? 네. 네. 아니 근데 저가요 10년 전에 대장 내시경을 해가지고 용종을 7개를 떼어냈었거든요. 오, 네네. 그 얘들이 뭐가 안 맞고 뭐 이러니까 이게 지금 그 7, 8m, 8, 9m 그 사이에 그 용종이 다 이렇게 다다다다다 붙은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불균형 안 맞아가지고 그거 아닐까요? 네. 그러게요. 근데 뭐 그때 이후로 검사를 또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무서워서 못 받아요. 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2, 3년마다 좀 받으셔야 된대요. 용종이 한번 발견되면. 받으셨어요? 저도 2년 전에 나와서 몇 개 나와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네네. 어쨌든 이 장이 건강해 몸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 건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유산균을 꾸준히 한 5년, 그렇죠. 요즘 5년 많이들 정도 챙겨 드세요. 네, 저도 챙겨 먹고 그렇고. 있는데 네. 근데 시중에 워낙에 이제 다양한 많은 제품들이 맞아. 나와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먹으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나한테 맞는 유산균이 따로 있는 건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 그냥 그게 그거 같고 네. 다 유산균 뭐 몇 조마리 막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오늘 약사 선생님 나오셨잖아요. 김정현 선생님 나오셨는데 네. 좀 제대로 내 몸에 맞는 유산균 고르는 법도 좀 가르쳐 주실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유산균 하면 흔히 장 건강을 좋게 만든다고는 다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장 건강뿐만 아니라 비타민 B를 합성하고 또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등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아주 많이 하는 균이 유산균입니다. 네. 그런데 시중에 뭐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이렇게 유산균이 너무 많으니까요. 좋은 유산균 고르시는 법을 많이 헷갈려들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나의 건강 상황과 가장 잘 맞는 유산균을 제대로 고르는 법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장내 세균이 뭐 몇 조마리, 몇백 조마리가 중요한 네. 게 아니라 그 세균들의 균형,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제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여기 이제 균형이 깨지면 이제 뭔가 이제 병이 생길 수 있고 만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네. 것 같아요. 어떤 질환들이 선생님 생기나요? 네. 네. 인스턴트 식품이나 고지방, 고단백질의 식사는요, 장내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인데요. 아, 이런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유해균이 증가하고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서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장 속에 염증이 생기거나 크고 작은 용종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종들이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 교수님 그 맞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 그런 걸 좋아하잖아. 뭐 햄, 소세지 뭐 막 이런 것들 저도 좋아해요. 그런 걸 엄청 좋아해서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제 몸속에 뚱보균이라는 게 맞아. 이 서식을 뚱보균 하고 얘기들 있어서 하시더라고요, 애가 이렇게 요즘. 건강한 게 아닌가 겉으로 보기만 그런 게 아닌가도 싶어요. 그 뚱보균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네, 최근에 비만과 장내 세균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미국에서 12명의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다이어트 식이요법을 진행하면서 장내 세균 변화를 조사했더니 이 비만 환자들이 살이 빠지자 특정 세균의 비율이 마른 체형의 사람들과 유사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내 세균 네. 중에 뚱보균이 있는지 없는지는 더 연구를 진행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장내 세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요. 네. 사실상 질병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흔히 비만이 장내 세균과 관련이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해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여튼 네. 우리가 건강하고 또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내 세균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장 건강도 지키고 살도 빼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 지금 표정이 너무 어이없어 하시는데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 그 중요한 얘기죠. 네.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는 원인을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항생제, 뭐 스트레스, 노화, 그리고 잘못된 다이어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장내 유해균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인데요. 식사량을 확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적어지고 영양소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장내 세균도 먹고 살면서 대사물질도 만들고 증식도 해야 하는데요. 이 음식물을 안 먹으면 장내 세균도 같이 굶게 되잖아요. 네. 결국 잘못된 다이어트로 인해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고요. 그렇게 살을 빼도 다시 요요가 오기 때문에 살은 빠지지도 않고 건강만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데. 그렇다면은 뭐 장 건강 지키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네, 장 건강을 해치지 않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갖다 해야지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서 그 인스턴트 음식, 뭐 고단백, 고지방 음식이 이제 유해균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음식 중에 장 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대요. 있겠죠, 당연히. 이 음식이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네. 일단 여러 개 음식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크 초콜릿, 달걀, 올리고당, 통곡물, 과일 주스, 커피, 오이, 토마토가 있는데요. 일단 네. 이 중에 어떤 걸 먹어야 장 건강에 도움이 될지 저희 한 번씩 좀 적어 볼까요? 네, 적어보죠. 예, 아, 한번 좀 추측을 해 보시고. 네.
저는 나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뭐 왜? 에? 왜? 일단 의사 선생님들이 왜? 좋다고 말씀하시는 걸 다 쓰면 돼요. 저부터 한번 하면 네, 하나, 예. 둘, 들어볼까요? 예, 아직 하나, 쓰세요? 선생님? 다 쓰셨어요? 네. 어? 하나, 자, 둘, 셋. 예. 아무튼 뭐 좀 쓰신 거 보니까 웃음이 좀 나오긴 왜요? 먼저 좀- 아니, 먼저- 통곡물, 통곡물. 예? 통곡물. 먼저 말씀하실래요? 예, 예. 네, 음료수는 예. 뭐 좋잖아. 탄산 이런 거 좋잖아. 예, 예. 뭐 통곡물 밥을 지어서 나중에 음료수를 입가심을 한다. 그래. 그러면요, 신동진 아니 근데 아나운서. 음료? 음료. 여기 있는 것 중에 통곡물 하나 고르신 거예요? 네. 예, 저는 올리고다. 네. 왜냐하면 왜? 어떤 프로그램들 보면은 장 담그는 게 이게 또 이게 그 먹으면 장에 좋잖아요. 장 담그는 거?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장 담근 걸 먹으면 네. 예. 근데 보통 설탕을 많이 놓더라고요. 네. 근데 설탕보다는 올리고당이 좋다는 얘기를 어디서 좋다는 주워 들었다. 우리 방송에서 주워 들었어요. 그래서 올리고당, 그다음에 통곡물, 네. 식이섬유가 많다고 맞지, 하니까. 맞지. 두 분 다 통곡물 쓰셨네요. 그다음에 오이, 토마토는 뭐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음식 아닙니까? 당연하죠. 저는 네. 통곡물은 안 썼는데 올리고당, 토마토, 오이. 음. 이거는 어떤 의사 선생님도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소리는 안 하시는 음식이에요. 예. 이게 올리고당이 제가 알기로는 무슨 트락터 올리고 뭐 이런 거 예. 들었는데요. 네. 제가 장 보러 가서 봤거든요. 이게 약간 그 먹이가 된다고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달잖아. 아, 그러니까. 네. 달짝지근하니까 유익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유익균이. 아니, 일단 균이 좋아한대요. 잘 몰라요. 아니 우리끼리 유익균 너무 얘기 그러니까. 많이 해봤죠. 아니 그래서 그래, 토마토 오이 같은 거 싫어하니까. 저희 셋만 봐도 선생님 얼마나 유산균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네. 답이 있나요? 이 중에 어떤 게 장 건강에 좋은 거예요? 네, 아주 다들 한 가지씩은 다 맞추셨어요. 아, 그래요? 네, 통곡물, 그다음에 올리고당. 네, 잠깐만요. 그리고 통곡물 올리고당. 네. 오이와 토마토는 아닙니다. 네, 왜? 네. 네, 궁금했어. 오이와 토마토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일단 다크 초콜릿, 진짜요? 네, 그리고 좋아요? 달걀, 어. 네, 그리고 이제 올리고당과 이 통곡물인데요. 자,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요, 약 10%가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의외네요. 네, 변비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자주 먹는 달걀 속에는요, 장에 좋은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장벽을 보호해주고 장내 세균의 균형을 조절해줘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올리고당은 아까 이제 신동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을 증식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네. 또 통곡물, 우리 통곡물에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거 다들 알고 네. 계시잖아요. 네. 예. 네. 이 식이섬유가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서 변비도 예방하고 장 기능도 개선해주고요. 또 대장암까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민데요? 네. 저는 올리고당은 다르니까 다니까. 단 거 싫어하거든 원래. 토마토 오이 같은 거 안 좋아하니까 안 쓰잖아. 네. 그랬듯이 그렇거든요. 예. 아니 근데 오이하고 토마토가 장이 안 도움이 안 되나? 좋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 오이와 토마토가 장 건강에 안 좋은 이유는요, 바로 씨앗이 많기 때문인데요. 씨앗. 씨앗. 네. 그 열매 씨앗에는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렉틴이라는 독소가 있는데요. 네. 이 독소가 있는 씨앗을 섭취할 경우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나 장세포를 손상시켜서 장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할 건 없고요. 오이와 토마토의 씨앗을 제거하고 먹거나 아니면 익혀서 독소를 제거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설탕이 함유된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면 염증성 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또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커피의 경우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카페인은 장 내부 점막을 자극하고 유익균의 활동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꾸준하게 오랫동안 이 카페인으로 인해 자극을 받게 되면 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장 운동이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야, 네, 진짜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네. 뭐 일단은 장에 좋은 음식도 좀 잘 알아보고 챙겨 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 일단 배가 아프거나 이럴 때 이제 그럼 내가 좀 장에 문제가 생겼나?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생각이 어. 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장내시경이잖아요. 그쵸. 대장내시경으로 좀 이렇게 좀 장 건강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챙겨보면 되는 체크하고. 거 아닐까요? 네. 나는 그러니까 10년 전에 용종된 이후로 대장 내시경을 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 된다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배 아프면 장이 안 좋은 거야? 그럼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장 건강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지연 아나운서가 말한 복통입니다. 네. 또 그런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내
내장에 탈이 났구나 하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복통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자 네. 복통이 있을 네, 때, 복통이 있을 때 예.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망설일 때가 있는데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배 부위별로 복통이 생기는 원인을 알려드리려고 이제 여기 준비했는데 복통 원인이 뭘까? 일단 오른쪽 윗배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짠 담낭염, 담석 이게 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 네. 위치가 여긴가요? 네, 선생님? 오른쪽, 예, 그렇습니다. 네, 보통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오른쪽 윗배에 통증이 있다면 담낭염이나 담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아, 간혹 통증이 등이나 오른쪽 어깨뼈 부위나 견갑골 쪽으로 퍼지기도 하고요. 열이나 오심,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오른쪽 윗배 부위에 복통이 있다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면 이제 여기 명치, 여기 위쪽 가운데인 것 같거든요. 네, 거기는 윗배 뭐죠? 중간 부위인데요. 짠 아. 위염과 식도염. 네. 아, 명치 끝? 네, 여기는 그럴 것 같아요. 위치가. 네, 뭐 아무래도 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제일 많은 복통 부위가 그 부위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통계도 나왔지만 위염이 환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위염이나 식도염이 지속되면 식후에 명치 부위에 복부 팽만감이나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윗배 왼쪽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수 있다고요. 네. 여기가 아파요, 근데 네, 선생님? 왼쪽이요. 오. 근데 사실은 이제 왼쪽 자체는요, 거기 대장하고 비장하고만 있어요. 예. 근데 왜 그쪽이 아프면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을 때 그 아프게 되냐면요, 네. 장이 왼쪽이 좀 높아요. 그렇게 아. 우리가 앉아 있으면 공기가 위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공기가 장을 갖다가 확장시키면서 팽창시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꼽 오른쪽. 배꼽의 오른쪽 부위. 네. 네. 가운데 뼈 예, 오른쪽입니다. 이럴 경우는 신장에 또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요. 선생님 신장은 여기 뒤 허리 네, 쪽 아닌가요? 예, 예. 그래서 신결석이나 신우신염이 있을 때요, 그쪽 부위가 아플 수 있고요. 예. 전형적으로는 아까 이전 아나운서 말씀한 것처럼 뒤쪽으로 많이 아파요. 예. 근데 신우신염이 있을 때는 이쪽도 아플 수 있는데, 아. 그래서 신장에 이상이 있을 때는 대개 배꼽 오른쪽 부위나 허리 쪽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배꼽을 중심으로 왼쪽에 통증이 있을 경우 어떤 질환이 있을 수 있는지 또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췌장에 아.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그 위장의 뒤쪽, 척추의 앞쪽에 췌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통증이 심하다면 췌장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대개 이제 등에 통증이 함께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번엔 아랫배. 네. 예, 아랫배 5번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탈장. 네. 근데 선생님 탈장은 아기들한테 많이 오는 거 아닌가요? 네, 아기들은 이제 선천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복부역이 약해져서 아. 그 장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런데요. 이제 연세 대개 드셔서. 이제 그렇죠. 오른쪽, 왼쪽 그 서해부 탈장이 있게 되면 이제 통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또 이 아랫배 통증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맹장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그 급성 충수돌기염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우하부 쪽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맹장을 의심할 수 있고요. 또 장염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배꼽이나 이 배 전체에 통증을 의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부위가 됐든 복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꼭 인근 의료기관을 찾아서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 배가 아픈데 어, 어디 많이 갔을까요? 아파.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돼요. 아니 저희가 저 배 아프고 이런 말씀을 나누니까 제가 네. 살짝 한번 농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게 병이 생기기 전에 이제 장내 세균 균형이라도 우리가 좀 뭐 식이요법이 됐던 무슨 유산균이 됐건 이렇게 좀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으면은 뭐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박수원 교수님과 또 김정현 약사님께서 장이 건강해질 수 있는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을 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알아볼까요? 네, 먼저 첫 번째. 김정현 약사님이 알려주시는 비법입니다. 짠. 유산균을 잘 골라 먹어라. 유산균 뭐 네네. 중요하다는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먹고 있는데 그 전에는 과민성 뭐 대장인지 이렇게 배가 좀 자주 아프고 했는데 아,
편안해졌어요, 정말. 먹은 지 몇 달 후부터. 그래서 요새는 예, 비교적 편안한 것 같아요. 이게 유산균 덕분인 것 같은데. 네, 유산균이 이제 잘 맞으신 경우에요. 또 네. 유산균을 바로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또 편안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긴 그래요? 하거든요. 네. 잘 맞는 거를 이제 운이 좋게 잘 골라게 되신 거죠. 예, 근데 그 그래서. 운도 운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유산균이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쫙 깔린 게 유산균이고 맞아요, 많은 게 다 맞아요. 유산균인데 네. 우리가 과연 어떤 유산균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이냐 또 그것이 알고 싶거든요. 네, 맞아요. 요즘에 가서 보면 못 골라요. 워낙에 못 그렇죠. 골라. 이 유산균이 좋다는 건 이제는 다 알고 계시는데 네.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떤 유산균을 골라야 하는지 어떤 게 나에게 맞는지를 정말 몰라서 그냥 오시는 분들이 진짜로 많으세요. 네. 자, 유산균 제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요구르트, 그렇죠. 먹는 음식 요구르트와 또 유산균 영양제인데요. 네.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고르시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 겁니다. 와. 그런데 그 전에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고르셨는지를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예. 유산균 마트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뭐 사실 마트에 가면 아니면 뭐 어디를 가더라도 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일단은 우리가 평소에 네. 어떻게 고르는지 한번 네네. 가서 볼까요? 네. 그렇죠. 네. 종류가 뭐 한두 가지가 네, 아니거든. 여기 뭐 쇼핑 바구니까지 있으니까. 네, 제가 하나씩 일단 드릴게요. 네. 쇼핑은 즐거운 거예요. 그럼요. 네. 자, 그럼 골라보세요. 일단 요거트부터 해볼까요? 네. 요구르트? 바로 요거 눈에 띄네. 네. 네. 요새 뭐 그릭 요거트라고 하는 나는 뭐 네. 플레인이야. 플레인이에요? 살 안 찌는 거. 아유, 같은 선생님 거예요? 전 진짜로 살 안 찌는 거 골랐어요. 무지방 무설탕. 요거 괜찮네. 저지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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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 애들 걸 따로 사주니까 야, 요거 근데 좀 이거는 총 유산균 1,500마리라고 돼 있네. 그래? 예. 저도요. 1,500? 1,500억 마리. 1,500억 마리인데 아까 근데 100조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네. 이거 몇 개를 먹어야 되는 거야? 10개씩 먹어요. 안 돼, 안 돼, 10개씩. 안 돼. 이거 하나에다가 그래도 천억. 요것도 눈에 띄네. 유기농 원유 아니, 99.9%. 난 요런 거. 아니면은 원유가 99.9%래요. 그런 이거 거 완벽한 보고 거 아니야? 사요? 아니, 아니 근데 원유가 뭐 이거 들은 거 알고 사냐고 그냥 이렇게 대충 봐서 이거네 그냥 당연히 톡톡 잡는 거지. 당연히 지금 처음 봤죠. 근데 눈에 확 들어오네. 99.9라고 하니까. 괜히 믿음이 가. 그거 더 사요?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마시는 거, 마시는 거. 마시는 거. 예? 쾌변. 그리고 요거 저는 요거 프로바이오틱스 요거 굉장히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들었죠. 네. 하여튼 이렇게 저는 뭐. 세 가지. 네. 문영구 예. 선생님 다 고르셨어요? 네. 자,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네. 뭐 떠먹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도 있고 네. 뭐 큰 것도 있고 뭐 저지방도 있고 그래요. 네. 뭘 저희 뭐- 보시려고 저희 보고 골라보라 그러신 거예요? 선생님? 저희 잘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요거를. 네, 이제 이런 요구르트를 고르실 때는요. 네. 확인할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 첫 번째, 뒤에 보시면은요, 당류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당류. 네, 11g. 네네. 이 영양 성분표에 보면 당류라고 적혀 있는데요. 당분이 없거나 적은 요구르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설탕, 원당, 시럽이 첨가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서 네. 아까 당류가 11g이라고 하셨는데 그 네. 정도 괜찮아요. 가급적 10g 미만인 제품이 아. 좋겠고요. 또 그 옆에 단백질 함량은 높은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요거는 그램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당류. 그냥 이쪽을 보셔야 되잖아요. 이쪽에 있어요? 네. 아니 이게 보이냐고. 당류 24g. 이거 높은 거네. 그래도 이런 걸 보이게 크게 써줘야지. 아니 근데 요거 안 되겠다. 요거. 안 돼. 이거 먹지 마. 예, 당이 많은데요. 아니 안 돼, 근데 안 또 돼. 달달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안 먹으니까 조금 단맛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아이들 말고요 본인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저 본인을 생각해서 이거는 당류가 제로거든요. 좋아. 제로인데 네. 여기 이제 딸기잼을 섞어 먹어야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야 맛있지. 블루베리 얹어 먹고 얼린 거. 그 무설탕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아유 그렇긴 하죠. 그 잼하고 그건 다른 얘기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당을 근데 챙기셔야 그리고 되고. 저는 아까 이게 계속 눈에 띄었는데 유기농 원유 99.9. 저 이거 잘 고른 거예요? 네, 바로 두 번째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완전히 원유예요. 99.9. 네, 원유가 몇 %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 요구르트라는 게 우유와 유산균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원유의 함량이 높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밑에 거는 혼합 분유라고 써져 있네. 이거 저거는
가루였던 거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원유 또 이 원재료의 이 모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게 정말로 원유가 아니라 혼합 분유인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 원유의 경우에도 우리가 우유가 뭐 유기농 우유인지 목조 우유인지 이렇게 우수한 품질의 원유를 사용한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원재료를 사용하시는지도 꼼꼼하게 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그래도 1등급 원유라고 써져 있네. 신동진 아나운서 거는 유기농 원유. 저는 유기농. 네. 원 선생님은- 플러스에 원 플러스. 선생님은 이제 글씨가 안 보이고. 네. 아, 그렇군요. 그 여기 보면 우리 이런 거 볼 때 이제 또 그 눈여겨 보는 게 숫자잖아요, 숫자. 네. 아, 날짜. 매달 며칠까지. 네, 그렇죠. 이것도 봐야 되나요? 날짜 체크는 해야죠. 근데 그럼요. 뭐 날짜는 뭐. 특히 사실 네. 유산균을 우리가 요구르트로 많이 먹고자 할 때는 네.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 뭐 날짜가 지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제조되고 난 후에 2일에서 3일째 가장 많이 생겼다가 아, 증식을 했군요. 네. 그 안에서도. 그렇죠. 오. 그 후에 또 조금씩 감소가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중에 있는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이 한 열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것을 구입하실 때가 가장 유산균의 함량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 아기 거 샀다가 이제 왕창 사니까는 그 유통기한 지난 거는 아빠가 나중에 먹어야지. 제가 먹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안 돼. 원유를 많이 드시는 것으로 네. 위안을 그렇죠. 삼으셔야 되겠네요. 아, 네. 저는 이제 변비가 있으니까 어떻든 이거 막 날짜 후딱 지나가도 이거 먹어야지 먹고 설사해야지 그리고 그냥 따서 휘져가지고 그냥 효과 좀 먹거나 보려고. 그래. 아 지가 뭐 이거 따지도 않았는데 뭐 어때? 근데 그러고 거기에 유산균이 먹어. 줄어든대잖아요. 날이 지날수록. 이제 안 먹으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게 좀 달아서 내려놔야 될 것 네, 같고. 네. 이렇게 이제 이것도 내려놔야 될것 같아. 요구르트 저희가 이제 한 번씩 골라봤는데 네네. 요구르트 고르는 이제 그 비법은 당은 낮추고 네. 원유는 이제 그 함량이 높은 거 맞아요. 거기다 이제 제조일자, 유통기한 요 세 가지를 이제 눈여겨 보시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산균 영양제는 어떻게 골라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네. 한번 그러게요. 유산균 영양제도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아, 유산균. 나는 그 저 노란 거 줘. 아, 근데 이럴 때 진짜 어떻게 해야 큰거 될지 좋아. 모르겠어. 그냥 큰 거. 저도 큰 거. 일단 박스째. 일단 좀 네. 말씀을 왜 그걸 고르셨어요, 선생님은? 이거 네. 색깔이 좋아서. 색깔이 좀 포장이 마음에 든다. 아니야. 이거 그냥 이거는 괜히 그냥 듬직하니 마음에 들잖아요. 저도 이게 듬직해요. 그리고 근데- 요거 마음에 든다 저는. 그쵸. 프로바이오틱스. 바이오틱스. 그래서 제가 그걸 골랐잖아요. 네. 뭐라고 써져 있나요?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요. 아, 네. 제게 제일 길어요. 뭐예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프롤린 유산균 19. 그럼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골라야 돼. 다 있지? 이런 걸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긴 게 좋다? 아니 그리고 이거 솔직히 선생님 이거 그거 스틱이잖아요. 가루. 네네네 가루예요. 네, 이거 신동진 아나운서 이거 알약일 것 같은데? 아니 허석허석한 게 가루요, 가루일 것 같아. 이거 저는 가루. 네. 뭐예요? 캡슐 먹기 좋게. 캡슐로 네. 위장에서 네. 살아남아서 장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어. 내가 제일 잘 골랐어 내가 봤을 때는. 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는 이렇게 파우더 같은 경우에도 네. 하나하나가 다 코팅이 돼 있어서 위장을 다 통과할 수는 있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네. 유산균도 제가 아까 요구르트처럼 잘 고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를 오늘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고르신 이 유산균 제품의 뒷면에 보시면은 원재료명에 네. 뭐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저렇게 락토바실러스 어쩌고 하는 네. 영어 이름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다 영어인데요. 아유, 아우. 아 저기 뭐라고? 아, 한글로 뭐- 써져 있네. 아 그냥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트바이오틱스. 예. 뭔 텍스 거리. 아, 야, 근데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보고 읽고 이러고 안 사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 봐도 이게 뭔 틱스인지 그러게 몰라,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보통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 그냥 뭐 양이 많은 거 하나 딱 사서 그냥 꾸준히 잘 먹자 이렇게 보통 사는데 뭔 틱스 자꾸 유산균 뭘- 이름들이 너무 어렵네요. 그러게. 앞서서 우리 이제 몸속에 장내세균이 100조 마리가 넘게 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문영미, 뭐 신동진, 이지연, 김정현처럼 네. 이 100조 마리 균들도요 다 저마다 이름이 있어요. 어머. 네. 정말? 아까 이제 읊어드린 게 그런 이름이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김씨 가문의 정현이거든요. 네. 아까 락토바실러스도요. 그
걔네 족속이에요. 락토바실러스 속에 이제 뭐 플란티넘이 있고 람노서스가 있고 이렇게 이런 그룹을 지어서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어떤 건지를 이제 적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몸에 좋은 균들이 아주 많지만 네. 이거를 모두 영양제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식약처에서 19가지의 그 균을 딱 허가를 해줬어요. 이것들은 영양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이는 이 영어 이름들은 그 19가지 이름 중에서 이제 일부분들입니다. 그럼 균이 원래는 한 몇 가지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균은 아까 뭐 100조 마리니까 뭐 가지수는 가지수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19가지를 일단 골라낸 거예요? 네네, 그 9가지가 허가가 됐고 허가가 된 그게 거. 또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그중에 서로의 어떤 기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효능들을 이렇게 모아서 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우리가 복잡하네요. 이렇게 섭취를 통해서 건강식품으로 먹을 수 있는 유산균의 종류가 19개가 되는데 1번부터 19번 중에 요 제품은 2번, 3번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 요 제품은 7번, 9번, 10번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네요. 네네. 여기에 뭐 19가지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니죠, 제품마다? 그렇지. 다 뒤에 들어있는 엄청 써져 것들도 있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1회 용량에서 먹을 수 있는 어떤 용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다 못 넣고 이제 그런 회사마다 나는 이런 거에 좀 배합을 주안을- 해서 예, 중점을 둬서 중점을 둬서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마다 특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제품화해서 섭취할 수 있는 게 19가지가 인정이 됐다는 건 네, 알겠어요. 근데 네, 네. 그 아까 무슨 러스 뭐 무슨 시우스 뭐 이거를 19개를 언제 다 외우고 나는 내한테 맞는 게 얘고 뭐를 어떻게 알아요? 리피트 박테리. 뭐 그래도 애니멀 선생님 아직 고르는데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더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자, 뒤에 보시면 네. 아까 이제 락토바실러스 어쩌고로 시작되는 균들이 네. 거의 보편적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자, 이 균들은 당연히 장 건강에는 좋은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 서로의 이름마다 특징이 있어요. 아. 제가 오늘은 이 특징들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특징 잘 봐야 되겠다. 네, 천천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의 경우에는요. 네. 궤양성 대장염이나 질염 치료에 효과가 있고요. 네. 또 카제인은 면역 조절 및 유해균 억제에 소아 아토피 피부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네. 가세린은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과 같은 각종 알레르기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네. 또 불가리쿠스는 우유 제품을 먹으면 설사를 하시는 그 유당불내증 맞아요. 환자분, 네.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은 균입니다. 또 헬베티쿠스는 대장에 염증이 발생하는 걸 억제해주고요. 퍼멘텀은 요도 간염 개선에, 또 파라카제인은 알레르기 비염 완화와 함께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증식 억제에 도움을 헬리코박터는 줍니다. 이겨야 되는 건데. 네. 그건 많이 들어봤어. 네. 그다음에 이제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넘 같은 경우에는 네.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또 람노서스는 면역 조절 효과가 있고 살리바리우스는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보니까 표를 보니까 락토바실러스 집안에 그 뒤에 이름이 이제 말하자면 성이 락토바실러스고 그 뒤에 이제 누구 지연이, 이름이야. 명자, 뭐 영미, 네. 동진이 이렇게 이제 돼 있네요. 아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내 몸 상태를 봐서 그 중에서 이름들을 골라가지고 그러게요. 예, 유산균 제품을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어떤 특징을 딱 보셨다가 네. 아 이런 게 여기에 좋은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오늘 아셨으니까 이제 딱 보시면서 그 균이 거기에 들어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제가 고른 것만 봐도 네. 락토바실러스 아까 플란타는 뭐 말씀하셨죠? 네네. 네. 플란타넘. 비슷한 거 여기 다 네, 여기 나왔네? 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바실러스 코아런스. 근데 그 이지연 씨 평소에 알레르기 질환이 좀 있으시다며요? 저요? 예. 있기로 했어요. 네, 아니 뭐 예. 코가 여름에 여기 뭐 좀 찌질하고. 났다고. 아 그때요, 아, 맞아요. 그거는 뭐 여기 알러지 난 적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알러지 무슨 뭔가 뭐 계절 변할 때 네네. 약간 비염이 온다거나 네. 그럴 때는 그거에 맞는 유산균을 기왕 먹는 유산균이니까 그런 유산균이 들어있는 걸 그러니까 아까 찾아보면 보니까 되겠어요. 알레르기 질환에 네, 있는 도움이 분들은 되는 것들이 도움이 이제 몇 되는. 개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 원재료명을 딱 보시고 아까 보셨던 그 균들 중에서 예. 내가 원하는 균이 표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 혹시 그 네. 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정리됐던 표를 보면 네.
네. 어떤 여기 질환별 알레르기가 기능을 하는 유산균. 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도 있고 파라카제이, 파라카제이도 네. 있고요. 네. 이게 알레르기 질환 완화에는 가세리네, 가세리. 네, 네, 그것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이 있는 유산균을 기왕이면 그렇죠? 네. 포함된 유산균 제품을 먹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표기된 유산균 종류들이 많은데 이게 순서도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순서가 의미는 있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간 함량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어떤 유산균이 처음에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안 드시는 것보다는 이게 뭐 가세리를 뭐 먼저 놓거나 뭘 먼저 놓거나 하는 건 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재료명에 사실은 있기만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순서 상관없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유무를 체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네. 일단 장 건강에 유익균, 유해균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본적인 그 유산균의 업무는 하되 네. 플러스 업무. 더 네.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업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뭐 순서대로 내가 이제 필요한 그런 기능이 앞에 있으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그 기능을 하니까 그런 유산균을 골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많은 이야기 들었으니까 제가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먼저 궤양성 대장염이나 질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게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팔러스, 면역 조절 및 유해균 억제, 소아 아토피 피부염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게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네.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과 같은 각종 알레르기 질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게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우유 제품을 먹으면 설사한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를 드시면 좋겠고요. 대장 염증이 걱정된다 할 때는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쿠스, 요도 감염 개선에 좋은 건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이네요. 네, 그리고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을 불러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걱정되시면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그리고 과민성 장 증후군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이네요. 네. 그리고 면역 기능에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락토바실러스 살리바리우스가 함유된 유산균을 고르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